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마침내 민노총이 국내 1위로 민노총만 축제다. 동아일보는 제1노총 된 민노총 억지와 떼거리 이기주의로는 미래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아냥됐네요.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로 한국노총보다 앞선 명실상부한 제1노총이 된 것을 두고 민노총만의 축제 운운한 것은 축하가 아니라 비아냥이네요.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제1노총 역할을 한 지는 사실상 오래되었습니다. 제1노총은 단순히 조합원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투쟁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정책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1노총의 지위가 판단되는 것이죠. 수적으로는 제1노총이 됐으면 그 자체로 평가하면 될 일이지 떼거리 이기주의 운운한 것 역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싶어 한다는 모습입니다. 민주노총이 한국에서 제1노총이 된 것에 무척 아마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조정동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2,500만 노동자 중에서 고작 4%만을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200만 명 가까이 조직돼 있지만 조직률은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최소한 20, 30%, 북유럽의 경우에는 8, 90%까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노동조합이 더 늘어날 것이고 민주노총은 스스로 지금 목표를 세운 대로 200만 조직을 목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선동아가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계엄령 문건 전원 무죄, 소동 만든 대통령이 고초당한 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수사 지시한 것 이런 부분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으로 계엄령 문건을 만들 수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쿠데타를 기도할 목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만든 것인지 그 경계를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심 군사재판의 결과이니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본 뒤에 어떤 입장이든지 입장은 표명돼야 할 것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막장으로 전락한 최현실 국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례한국당 나오면 연동형 하나마나 선거법 강행 처리는 나쁜 선례 될 것이다. 동아일보는 비례위성정당 꼼수 부를 누더기 선거법 강행 말라. 매일경제신문은 수십 개 정당 난립불 보듯 정말 이런 선거 치르자는 건가 라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4+1의 강행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선거법 논의는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에 빠져 있습니다. 다수 양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다 자기들의 기득권에 빠져 있습니다. 3% 상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 비례대표제 논의에 착수해야 하고 정당 설립을 자유롭게 해서 정말 현재 국회 내 소수 정당보다도 더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면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1%만 득표해도 전체 의석수의 3명의 국회의원을 국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것이 전면 비례대표제의 민주적 대표성입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산권력 수사는 지금이 바로 진짜 검찰 모습, 공수처로 방해 말라. 중앙일보는 공수처를 무소불위 공용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직자 수사 결정 권한 몰아주면 그 공수처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문화일보는 정권 홍위병 더 노골러한 공수처안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고위층을 수사하지 못한 게 뭐가 있었나요? 전직 대통령의 경우나 재벌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검을 하긴 했지만 재판 진행 중에는 다 검찰이 이를 수행해 왔습니다.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면서 수사할 수 없으면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로 권력을 눈치를 보고 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면 될 일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옥상옥 문제가 나오고 있죠.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검찰이 공수처 역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연말 지자체 교육청의 예산 소진 경쟁에 낭비되는 혈세, 문화일보는 초당 200만 원 늘어난 국가 빚, 돈 모서 안달인 문정부라면서 이걸 비판하고 있는데요. 억지로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도 지자체나 교육청에 대해서 연말에 남는 예산을 무조건 소진하라. 이렇게 뭐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침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다시 반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옳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기본소득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남는 경우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경제 관련 삼경제신문은 경제는 거덜나고 정치는 로또판 나라로 가는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실 무시 정책으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동반 줄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 외국에서 실패한 선거제도 밀어붙이기 논란, 사실상 디폴트 아르헨티나, 급속 둔화 인도 따를 건가? 라면서 남미와 인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경기 변동의 전 지구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세계 경제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국 경제를 남미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미와 비교하려면 외환보유고라든가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여러 기술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다시 선거법 원칙적인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 삼경신문은 매출 줄어도 R&D 늘린 대기업, 정부는 규제 프로 화답해야 한다. 이게 무슨 뭐 정부 정책이 재벌 대기업에 화답하는 그런 재벌 대기업의 행정 하부기구, 재벌의 하부 행정기구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네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그 혜택은 굉장히 많은데 모든 규제를 철폐하라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거의 뭐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대북 제재 관련 삼경신문은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나 평화 경제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르는 주장인데 현재 북핵 위기는 대북 제재의 결과물입니다. 이를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긴장으로 이득을 볼 세력이 누구일까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보유세 대폭 올리고 거래세 찔끔 내려선 거래 절벽 못 막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택 공개념에 입각한 공공주택 정책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헌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대도시 자가 보유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헌적 상황입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월성 1호기 폐기 강행 실리도 명분도 없다 해서 탈원전 원조격인 유럽 주요 국가들은 늘어나는 전기 수요와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월성 1호기 배수와 태양광 복마전 법적 책임꼭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월성 1호기 폐쇄가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월성 1호기 수명당 월성 1호기를 다시 10년 연장한 것 자체가 명분이 없었습니다. 유럽이 탈원전 포기한다고 우리도 포기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지향을 왜 따라갑니까? 다른 나라가 지향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향으로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태양광 복마전과 결합시키는 것도 의도적입니다. 태양광은 대체에너지, 대한에너지로서 친환경 에너지는 꼭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불법이 있다는 이유로 태양광 대신에 원전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